저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5년 전부터 이렇게 큰 무대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었는데요. 오늘 드디어 그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제가 들려드리는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저는 4050 주부들의 실패 없는 첫 창업을 돕고 있는 메일앱 창업 아카데미, 그리고 케이터링 주문 플랫폼이라는 케이터링닷컴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에서 창업 멘토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66회 서민갑부에도 소개됐었고요. 1년에 책 한 권씩 출간하는 작가로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를 대표하는 수식어가 되었죠. 4평 1000만 원. 이 작은 창업이 바꿔놓은 제 인생 스토리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릴게요. 7년 전에 저는 이렇게 되게 노후된 오래된 동네에서 딱 4평짜리 가게에서 1000만 원으로 창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안 된다고 했죠. 4평에서 무슨 창업을 하냐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딱히 자본이 없어서 4평으로 시작한 건 아니었고요. 퇴직을 하면서 위로금도 받은 게 있었고 프랜차이즈를 처음엔 알아봤어요. 근데 설명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점점 더 불안한 거예요. 그냥 창업에 대해서 너무 몰랐기 때문에 제 모든 걸 다 이 창업에 걸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딱 1000만 원으로 제 자신에게 투자를 하고 싶었어요. 만약에 이 1000만 원으로 제가 살아남는다고 하면 제가 장사에 소질이 있는 거고, 만에 하나 실패를 하더라도 저는 이 1000만 원이 저에게 어떤 큰 경제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기 때문에 빠르게 제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보려고 했어요. 그렇게 월세 45만 원짜리 이 4평 공간의 창업을 시작함과 동시에 저는 알바몬에 이력서를 등록을 합니다. 왜냐하면 알바를 해서라도 이 45만 원 정도의 월세는 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드는 거예요. 그동안 제가 창업을 하면서 수많은 우리 수강생들을 만나왔는데요. 대부분이 확장이라는 개념을 잊고 계시더라고요. 이 자리에서 창업을 하면 여기에서 내가 장사하는 동안 끝까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데요. 저는 오히려 이 4평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저는 개의치 않고 제 스스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하루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오픈을 했는데요. 하루 매출이 0원일 때가 너무 많았어요. 이때 제가 처음 알았잖아요. 영업시간과 매출은 비례하지 않는다. 그리고 저를 더 괴롭혔던 거는 뭐냐면 언제 올지 모르는 고객을 위해서 내가 음식을 만들어야 되고 그 음식이 안 팔리잖아요. 버릇이 다 이제 폐기를 해야 되는데 그 상황이 저를 너무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SNS로 눈을 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피드백도 많이 받게 되고 기록을 하고 메모를 하고 또 성장을 하면서 샌드위치 맛집으로 소문이 나고 또 우리 서민갑부에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클래스 101 온라인 강의를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주변에서는 반대를 많이 했어요. 음식은 온라인으로 현장에서 맛을 보면서 배워야 되는 건데 온라인으로 아마 배울 사람이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는 앞으로 시간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런 기회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온라인 강의를 런칭을 했는데요. 또 코로나 팬데믹과 같이 이어지면서 온라인에서 샌드위치 강의를 가장 많이 판매한 히어로 등급 강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강의가 대박 치고 나서 출판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한 달 동안 원고를 정리해 줄 수 있냐고요. 편집장님도 사실 좀 걱정을 하더라고요. 보통 책 하나 출간을 하는데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 한 번 기회를 잡았습니다. 저희 수강생 9명과 함께 한 달 동안 원고를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촬영, 스타일링까지 직접 다 해냈습니다. 그렇게 책 출간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었고요. 이 책은 아직도 샌드위치 업계에서는 바이블 같은 존재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6,000인분 도시락을 만들 때도요. 저는 보통 10%의 가능성만 있으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90%는 채워진다고 믿기 때문에 불안했지만 이 도전을 받아들였습니다. 한번 6,000인분을 하고 나서는 7,000인분이 그냥 숫자에 불과했어요. 긴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7,000인분 도시락을 또 우리 수강생 40명과 함께 성공적으로 납품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인으로서 최초로 정부급 행사를 맡아서 진행할 수 있었는데요. 저는 지금껏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여정을 끈질기게 만들어냈습니다. 작게 생각하되 크게 생각하는 자세,
이게 제가 생각하는 창업에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비록 내 평에서 작게 시작을 했지만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을 하면서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해서 그런지 워라밸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게 시작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제가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저는 운영을 할 때 이 두 가지를 많이 고려를 했어요. 첫 번째는 우리 가게만의 시그니처 메뉴를 만들자. 그리고 두 번째는 온라인에서 독보적인 브랜드가 되자. 결국 저는 이 전략을 통해서 비록 작은 공간이지만 안정적으로 매출을 낼 수 있고 또 제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창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작게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화려한 창업보다는 오랫동안 지속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창업을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그 창업을 하기 위해서 저는 방향과 태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창업을 하면서 이 세 가지 원칙을 지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작게 시작하되 빠르게 진행하자. 완벽을 추구하다 보면 아예 시작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완벽이 존재하던가요? 네. 완벽이란 없습니다. 일단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 착오는 또다시 우리에게 배움의 기회로 돌아올 거예요. 두 번째는 고객과의 신뢰를 쌓아라인데요. 고객 한 명 한 명이 우리 미래의 자산이에요. 그러면 그런 그 고객과의 신뢰가 높을수록, 쌓여질수록 우리 브랜드에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고요. 세 번째는 브랜드 철학을 명확하게 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달할 수 있는 이 브랜드가 명확할수록 여러분들이 앞으로 고객을 끌어당기는 힘이 점점 더 커질 거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작게 시작하세요. 빨리 실행하세요. 이런 메시지를 많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작지만 강하다. 비록 작게 시작하지만 이 작게 시작하는 오늘이 바로 여러분들의 현실로 바꿔나갈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좀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창업은 결코 거창하고 큰 도전이 아니에요. 창업을 하다 보면 우리가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 실패는 우리가 성공으로 나가기 위한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창업으로 가는 길에는 작은 발걸음들이 모여서 큰 길이 만들어지거든요. 이 큰 길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그 용기.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떠나실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도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믿음이 생긴다고 하면 너무 보람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앞으로 행보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